근데 본권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는 여기가 보존되면서 쾌적성 측면에 기여를 해주는 게 베스트죠. 사업시설이야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이번에 살펴볼 아파트 단지는 KTX 및 1호선 광명역 역세권 단지인 유플래닛 대시양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건설된 총 6개 동 1,5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요즘 상업지역에 짓는 단지형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일반 아파트 단지처럼 상가동이나 커뮤니티동을 따로 만들죠. 지금 저희가 보는 유플래닛 대시양도 1층부터 49층까지 다 아파트고요. 상가동이랑 커뮤동은 따로 있습니다. 입주한 지 몇 년 안 지난 신축급 단지이며 브랜드는 태영건설의 대시양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플래닛 대시양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권 단지는 광명 역세권 개발사업 내 복합단지 용지에 들어선 아파트입니다. 참고로 광명 역세권 개발사업은 KTX 역세권 개발사업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여기 이케아 위쪽으로 북쪽에 주로 위치하고요. 본권 단지는 광명역 주변 일반 상업지역에 상업시설들과 같이 개발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따라서 쇼핑, 문화 등 상업시설 이용 편의성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단지 바로 우측으로 어반브릭스, AK플라자, 메가박스 등이 있고요. 북쪽 근거리에 이케아랑 롯데몰 광명점이 있습니다. 코스트코도 근처에 있네요. 이게 바로 몰세권 또는 슬세권에 딱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몰세권은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 접근성이 좋은 단지를 말하고요. 슬세권은 슬리퍼 같은 편한 차림으로 쇼핑, 문화,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본권 단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광명 역세권 개발 때 유플래닛이라는 명칭으로 태영건설이 이 직사각형 필지 전체를 개발한 거죠. 필지를 분할해서 왼편은 주거시설로, 오른편은 상업 및 업무시설로 만든 거죠. 아시다시피 태영건설의 공동주택 브랜드가 대시양이죠. 보기 편하게 가로로 눕혀놓고 보시면 이미지가 좀 예전 거라서 완공 전 모습이네요. 현재는 다 영업 중에 있습니다. 어반브릭스, AK플라자, 메가박스, 호텔, 업무빌딩 등이 입지해 있고 특이한 점은 일직동 주민센터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추리링에 슬리퍼 신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쇼핑도 하고 메가박스 가서 영화도 보고 배고프니까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그리고 여기 주민센터 가서 행정 업무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안에도 여기에 별도의 스트릿몰 형식으로 편의점, 음식점, 잡화점 등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가 커뮤동인데 스크린 골프, 사우나, 체육관 등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슬세권 아파트를 좋아하는데요. 딱 보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건 유플래닛 대시양 홍보 영상 중 일부인데요. 홍보 영상임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입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케아랑 롯데몰이 있죠. 롯데몰도 상당한 규모의 쇼핑몰이죠. 이 안에도 롯데시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대병원이 작년에 개원을 해서 본권 단지의 의료시설 이용 편의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됐죠. 그래도 역시나 제일 큰 장점은 KTX 및 1호선 광명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권 단지의 단점은 교육 환경입니다. 주변이 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이기에 그렇습니다. 학교 수도 별로 없거니와 고등학교는 도보 이용이 힘들고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이렇다 할 학원가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에 건설된 아파트다 보니까 부지 면적 대비 세대수가 많아서 기본적인 주거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보통의 상업지역과 다르게 단지 왼쪽이 자연림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서 주거 쾌적성 측면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숲세권이죠.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의 보존 산지죠. 향후 개발될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보통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둘러싸여 있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 빨간색이 상업지역이고 주변이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대규모 상업시설이 자연림과 같이 있기 힘들거든요.
근데 본권 단지를 보시면 상업지역 주변을 개발 제한 구역이 둘러싸고 있죠. 누군가는 개발이 많이 될수록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개발이 많이 될수록 여기 롯데몰, 여기 중앙대병원, 코스트코 이런 데가 좋겠죠. 인구가 많아지니까. 근데 본권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는 여기가 보존되면서 쾌적성 측면에 기여를 해주는 게 베스트죠. 상업시설이야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본권 단지처럼 슬세권 내지 몰세권이면서 동시에 숲세권이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런 면에서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자녀가 없으시거나 자녀가 어린 젊은 부부들이 살기에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거 편의성에 중점을 두시는 분일 경우 이만한 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일 경우 교육 환경 때문에 비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향후 어떤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는 두 가지예요. 신안산선과 월곶 판교선의 개통입니다. 먼저 신안산선을 보시면요. 이건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한양대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라고 나와 있네요. 급행열차 기준이고 20분대라고 하니까 한 25분 이상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역에서는 여의도까지 일반 열차 기준 20분 정도고 광명역이 급행역이 될 건데 급행 기준으로는 10분 초중반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건데요. 보통 서울 웬만한 지역에서도 여의도 가려면은 한 30에서 50분은 잡아야 돼요. 근데 10분 초중반으로 여의도라. 대박이네요. 그럼 월곶 판교선을 살펴보겠습니다. 광명역에서 판교역까지 일반 열차로 25분. 광명역은 이 월판선에서도 급행역인데요. 급행으로는 15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신도시로 일자리 및 교통이 뛰어나 제2의 강남이라고까지 불리는 판교역까지 15분이라 월판선도 신안산선만큼이나 대단합니다. 서울 지하철 속도가 보통 시간당 35km라고 하는데요. 근데 월판선의 일반 열차가 70km, 급행은 무려 1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GTX급이에요. 물론 예상입니다. 까보면 실망할 수도. 암튼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가 서울에 CBD, YBD, GBD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판교가 포함된 분당을 추가해서 4대 업무지구로 보통 이 오피스 시장을 분석을 하는데 이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개통이 되면은 이 네 군데 중에 무려 두 군데를 15분 정도에 두 군데 모두 15분 정도에 지하철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광명역 근처 이 아파트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얼마나 떨어졌는지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평형이죠. 전용 84의 실거래 가격입니다. 21년 6월에 15억 2천만 원. 와, 서울도 아닌데 전용 84가 15억까지 갔었어요. 15억 2천만 원에 최고를 찍고 약 1년 반 뒤인 23년 1월에 9억 1천만 원에 최저를 찍었습니다. 6억 1천만 원 하락. 하락률은 40%입니다. 상승이 엄청났었죠. 그만큼 되돌림도 엄청납니다. 1년 반 만에 40%면은 이게 무슨 주식도 아니고 보통의 경제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현재 네이버 부동산 전용 84의 매물 최저가는 10억 정도인데요. 본권 단지가 대단지이고 주변에 대체 아파트도 많죠.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따라서 지금 구매 시 9억 5천 수준에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유플래닛 대시양도 조금씩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상 저점에서 딱 살려고 하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생각하는 유플래닛 대시양의 적정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 매수 가격이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를 적극 수용하는 마음가짐에서 말씀드리는 가격입니다. 바닥을 잡고 싶으시면 미래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본권 아파트 부지가 작은 편이라 딱히 로얄동으로 지목될 동이 없지만서도 개인적 생각으론 단지 왼편 자연님, 여기 이쪽이죠.
이 자연님 조망이 가능한 동 및 호수를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즉, 주거 편의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누리는 희소 가치를 챙기자는 거죠. 이쪽 자연님 조망이 가능한 로얄층 호수를 8억 5천에 매수할 수 있다면은 괜찮게 샀네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특히 실거주를 하실 분들, 더욱이 중고생 자녀 없고 생활 편의성에 중점을 둔 분들이라면 해당 가격이 올 경우에 더 이상 고민하느라 머리 빠지지 마시고 본권 단지에 정착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